네, 오늘은 SM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고도 한번 드렸고, 기업 본질적인 걸 얘기해야 되는데, 최근엔 자꾸 기업 펀더멘탈 외적인 얘기를 많이 하네요. 중요한 건 그건데. 자, 그래도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그 로보티즈라는 회사를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로보티즈 설명을 드렸죠. 펀더멘탈 문제보다도 물적 분할에 관한 얘기를 그때 했습니다. 한번 설명을 쭉 드렸고,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물적 분할 뭐 거기에 막 경기를 일으켰는데 뭐 유상증자, 물적 분할, 블록딜 그러면 다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로보티즈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의 집중이나 자금 조달에 유리하다. 과거에 여러 가지 그 잘못된 그리고 거기 당했던 그 기업 때문에 자꾸 같은 걸로 보시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로보티즈도 역시 중요한 건 그 본질적인 것, 로봇 산업의 본질, 그리고 이 회사의 사업 진행 상황,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도 못 믿는 사람들은 팔 수밖에 없다. 그 사람 때문에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그런 거죠. 그 이후에 로보티즈는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70% 올라가 버렸어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뭐다? 펀더멘탈. 기본적인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 관점을 유지하시고 한번 들어보죠. SM의 펀더멘탈에 대해서는 제가 뭐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이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떤 뉴스가 공시가 나왔냐면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 결정 하이브가 하이브가 보유 지분 SM의 보유 지분 9.66%를 전량 텐센트에 매각한다. 장중에 이렇게 뭐 장 내에서 파는 게 아니고 블록딜러 한 방에 요 9.66%를 한 방에 11만 원에 넘긴다는 거예요. 그죠? 하이브가 SM의 지분을 텐센트에 블록딜러 한 방에 11만 원에 넘긴다. 5월 말에 넘긴다 그러네요. 자, 여기 나온 공시입니다. 자, 그럼 이게 아니 뭐 이걸 처음 접하시는 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하이브가 SM을 판다고? SM 지분이에요. SM 지분. 이거 처음 듣는 분들 아니 하이브가 왜 SM을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 갖고 있게 됐느냐? 그게 바로 2023년입니까? 그때 시작된 카카오와 SM의 하이브의 SM 인수전입니다. SM이 왜 인수전이 생겼죠? SM을 왜? 이수만 회장이 SM을 팔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팔으라 그런 게 아니고 이수만 회장이 SM 팔 거야 그렇게 타진한 거예요. 여러 가지 뭐 상속 문제도 있고 복잡한 문제도 있으니까 그만하겠다 이래가지고 SM을 내놓게 됐는데 그때 이리저리 붙은 게 싸움이 결국 붙은 게 카카오 측하고 하이브가 싸움이 붙었어요. 중간 과정 생략하고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에 제가 뭐 그 치열한 싸움을 생중계 하다시피 봤지 않습니까? 그때 SM이 이 싸움 카카오와 하이브의 SM 인수전으로 주가가 16만 원 갔어요 그때. 그 당시에. 그때 이거 SM 들고 있던 사람이 저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잘 알죠 그 상황을. 그래서 이수만 회장, 카카오, 국민연금, 얼라인 있어요. 얼라인 연합, KB자산, 하이브, 상호펀드에서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어마어마한 싸움이 있었고 결국은 뭐 재판도 받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어쨌든 결론은 카카오가 승자가 된 겁니다. 일정 부분을 카카오도 가져갔고 하이브도 가져가서 지분 싸움을 했는데 결국은 카카오가 승리해서 지금은 SM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일대 주주가 돼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당시 싸움하던 그 잔재가 그 지분이 하이브에게 남아 있던 겁니다. 그걸 파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하이브가 SM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은 하이브가 이수만 총괄에게 14.8%를 가져왔고요. 그 가격이 12만 원입니다. 그리고 12만 원에 공개 매수를 했는데 그때 뭐 많이는 못 들어왔고 찔끔 들어왔어요. 찔끔. 그리고 이수만 계약할 때 당시에 풋옵션 계약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수만 회장이 나머지 남은 거 3.6%까지도 하이브에게 넘기면서 그냥 19% 정도 될 겁니다. 19% 정도가 되고 평균 단가 12만 원 정도. 한 5천 원이 넘는 금액 이걸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가지고 싸움 붙다가 결국은 카카오가 이기고
뭐 잠정 둘이 합의를 보고 끝낸 거예요. 협업도 같이 합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자, 그리고 이렇게 19% 지분을 파는 과정이 진행되는데 일단은 카카오가 이겼으니까 들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카카오가 15만 원에 공개 매수를 또 했거든요. 그때 8.61을 넘겼어요. 이 지분을. 같이 참여해버렸어. 가져가라. 그 가격이 15만 원입니다. 우와, 12만 원 샀는데 15만 원 잘 팔았죠. 근데 전부가 아니고 한 8% 정도. 그리고 이번에 남은 거 한 9.6% 정도를 이번에 텐센트에게 이번에 넘기는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계산상으로 보면 이게 한 18%거든요. 아까 19%라며. 한 1% 정도는 작년에 한번 시간에 대량 매매가 있었어요. 일부 그때 매각했을 겁니다. 이거 합하면은 19% 정도가 돼요. 그래서 지금은 지분이 대부분 다 처분이 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고가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그때부터. 하이브도 답답하지. 인수에 실패했는데 인수 과정에 지분 인수했던 그걸 들고 있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그죠? 근데 그게 중간에 얼마까지 갔습니까? SR이라는 회사가 12만 원에 그때 매수를 했는데 중간에 엔터주들이 망가지면서 SM이 중간에 얼마까지 갔죠 그때? 5만 원까지 갔네. 5만 5천 원. 평가 박살 났잖아요. 그래서 참 답답했었는데 주가가 지금 12, 3만 원까지 올라와 버렸으니까 다행이죠. 타이밍이다 싶어서 매각한 겁니다. 엑시트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엑시트를 통해서 하이브는 무엇로 넣는가? 사실 그 지분을 들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지분 활용, SM을 인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분 활용도가 너무 낮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큰 평가 손실을 털어내고 엑시트. 다행히도 주가가 많이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이번에 적당히 그 가격을 계산해 보면은 산 것보다는 조금이나마 남겨서 팔았습니다. 요건 안 먹겠죠. 그죠? 그리고 여유 현금을 확보한 거예요. 하이브도 뭐 이것저것 투자할 곳이 많은데 상당 금액을 지금 현금을 확보한 겁니다. 하이브에게는 남는 장사를 한 거예요, 결국. 그리고 지금 사업 협업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그 당시에 휴전을 하는 대신에 카카오에게 내가 양보할게. 이대로 하면 우리가 한도 끝도 없으니까 너한테 넘기고 대신에 SM이 갖고 있는 아티스트 우리 위버스에 와서 활동해라. 협업하자. 그게 휴전 조건이었습니다. 요 조건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미 지분을 털어내버리면은 이 협업은 오래 안 갈 겁니다. 이제. 그죠? 어쨌든 그동안 잘 활용했고 또 돈도 남았고 현금 생겼고 하이브에게 남는 장사한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죠. 그럼 SM은 어떤가? SM 입장에선 SM은 굉장히 큰 걸 해결했어요. 그동안 적과의 동침이었죠.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SM은 오버행 문제를 해결했어요. 아까 그 9.6% 있죠. 9.6%라는 그 지분을 갖고 이렇게 계속 들고 있기 때문에 저게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공포가 계속 있었습니다. 작년에 한번 지분 털었죠. 그때 굉장히 공포가 컸거든요. 주가 올라갈 때마다 이게 언제든 장내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 공포는 대단히 큰 겁니다. 예, 오버행 문제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이걸 한 방에 해결해 버렸습니다. 이제는 SM에 나올 물량이 없어요. 끝. 이게 가장 큰 수확이다. 그리고 또 하나 텐센트입니다. 그 대상이 텐센트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줬다 없는 게 아니고 아무데나 볼락질한 게 아니고 텐센트에게 준 거예요. 텐센트는 중국 기업 아닙니까? 지금 한한령이 해제가 되죠. 한한령이 해제되는 과정에서 막강한 협력자 텐센트의 힘을 등에 업게 된 겁니다. 굉장히 요 두 개가 굉장히 잘 조합이 됐죠. 좋죠. 자, 그러면 호재만 있느냐? 악재도 있는 거 아니냐? 야, 아까 보니까 가격이 아쉽던데요. 11만 원이에요. 11만 원. 지금 뭐 13만 원 갔다 12만 원대로 내려왔는데 야, 11만 원이면 너무 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텐센트하고 하이브가 어제 협의 봐서 오늘 체결됐을까요? 아니, 일주일 전에? 그렇게 빨리 돼요? 아니죠. 이미 그 전부터 분명히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겠죠. 지난달 4월만 해도 가격이 11만, 이때가 11만 원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리 빨리 매각 협상을 했어도 여기 아니면 여기였다. 아무리 빨라도
4월 아니겠어요? 설마 5월 들어서 야 갑자기 만나가지고 야 가져가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4월이라 그래도 그때 가격이 11만 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렇게 오른 것은 5월 돼서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할인이 없는 가격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맞죠? 지나고 나니까 엔터가 바람 불어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 12만 9,900원인데 11만 원이면은 이거 블록대로 넘기는데 그 정도 할인도 안 해줍니까? 근데 이게 이번 달에 갑자기 어제 만나서 합시다. 이랬으면 12만 원 했겠지. 아니면 조금 더 깠든가, 그죠? 10만 원 조금 깠겠죠. 근데 지난달만 해도 11만 원이었어요, 이거. 예. 그렇죠. 할인폭이 그렇게 깊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리고 이 지금 블록대로 넘어간 물량이 매몰화되지 않느냐. 우리가 블록대를 왜 무서워합니까, 여러분? 블록대를 왜 무서워해요? 우리가 블록대를 무서워하는 이유 이겁니다. 자, 보통 대주주가 이제 예를 들어서 10% 물량을 이제 돈이 필요해서 넘깁니다. 넘기죠. 수요 측에서 기관들이 넘길 때 어떻게 합니까? 특정 그걸 찍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거 10% 받아갈 사람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할인 10% 해줄게. 깎아줄 테니까 가져갈 사람 이럽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관들 줄 서요. 외국인 기관 뭐 A, B 이렇게 나도 주세요. 나도 주세요. 나도 이렇게 섭니다. 이렇게 그죠? 쭉 서죠. 그럼 나눠줘요. 이 중에는 롱텀 세력도 있습니다. 중장기. 이 회사에 대해서 난 좋게 보기 때문에 저 물량 꼭 갖고 싶었는데 해서 입찰하는 사람도 있고 나머지는 단기 세력도 있어요.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5%는 이쪽에 가져갔어. 롱텀 세력이 가져갔습니다. 마침 구하고 있었는데 잘 됐다. 이 사람들은 가져가겠죠. 계속. 물량이 안 나와요. 근데 단기 세력한테 5% 넘어갔다. 우리가 블록딜을 무서워하는 건 이겁니다. 이 단기 세력들을 가져가면 이거는 거의 100% 물량이 다 나와요. 그래서 보통 보면 블록대로 넘어가면 그 다음 날부터 갑자기 외국인 매도가 확 나온다든지 그 현상이 이것 때문입니다.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애들이 있어요. 가져가서 빨리 파는 거. 싸게 가져와서 빨리 파는 거. 얘들은 그냥 다 팔아버립니다. 무조건. 이게 무서운 거죠. 근데 이번 딜은 어떻습니까? 누가 블록딜을 가져가는지가 다 나왔어요. 이미. 보통은 모르죠. 뭐 외국인 누가 한번 가져갔는데 단기 세력인지 중장기인지 모르겠다. 중장기가 몇 프로 뭐 단기가 몇 프로 모르겠다. 근데 막 매도가 나옵니다. 그게 공포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번에 어떻습니까? 딱 정해졌어요. 텐센트라고. 그럼 텐센트가 9.6% 가져갔는데 이제 카카오 세력을 1대라 그러면은 얘가 2대 주주입니다. 그렇죠? 카카오와 카카오 엔터 그다음 텐센트입니다. 그럼 얘들이 팔까요? 이거 지금 그 단기 매매하려고 가져갔습니까? 텐센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황을 알거든요. 상황을. 지금 상황이 하나는 해제되는 구간 아닙니까? 이 구간에 SM이 지분을 가져간다? 텐센트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쪽 사업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관련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SM이면 굉장히 큽니다. 하나는 해제가 되면. 이게 윈윈인 거예요. 이게 윈윈. 그러니까 호재라 생각했던 가장 큰 거는 오버행 문제 해결입니다. 굉장히 좋은 거고 이제는 없어요. 끝. 이게 계속 불안했었는데 끝났습니다. 텐센트 협력 강화 좋습니다. 자, 메가가 아쉬우냐? 아쉽지가 않죠. 이 전후 사정을 보면 최근에 주가가 급등해서 그렇지. 하이브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지. 주가가 더 올라가지고. 근데 주가가 오를 줄 알았나? 그렇죠. 그리고 물량 자체가 나오느냐? 나올 물량이 없지 않습니까? 깔끔하게 누가 가져가는지 다 아는데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 질긴 인연을 악연을 털어낸 윈윈의 매각이었다. 드디어 이제 하이브는 빠이빠이 했습니다. 그 들고 있을 필요도 없는 걸 카카오와 그렇게 싸우던 그 물량을 시원하게 털어냈어요. 잘 협업했고 그리고 현금 챙기고 손해 안 보고 잘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SM 같은 경우는 드디어 오버행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텐센트라는 또 힘을 얻으면서 한한령 해제와 함께 텐센트의 가세 이것도 긍정적 모멘텀이다. 자, 누가 손해봅니까? 그렇죠. 이건 윈윈의 매각이었습니다. 손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동안 묵었던 감정 털어내고 서로 아쉬웠던 거 털어내고 시원하게 툴툴 털고 이제는 헤어진 겁니다. 다 윈윈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SM에 있어서는 마지막 남은
큰 악재가 사라졌다. 자, 그게 가장 큰 겁니다. 누구에게 나쁜가요? 모두에게 좋은 매각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